산책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 근데 만약 정말로 목줄도 없이 나를 향해 뛰어오는 개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이건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에서 개 물림 사고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2,000건, 하루 6건꼴로 누군가는 개에게 물리고 누군가는 반려견을 잃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사고가 대부분 예고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개가 한번 물기 시작하면 힘으로 떼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에서 개가 달려들었을 때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을 떼어낸 후 3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넘기는지 훈련사들이 알려주는 정확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로 개가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멈추고 몸을 크게 보여라. 훈련사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뛰지 말고 멈추기. 우리가 뛰는 순간 개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쫓아야 할 대상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딱 멈추고 전신주, 나무, 벤치 같은 큰 구조물 옆으로 붙어 내 몸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개는 자신보다 커 보이는 물체엔 쉽게 달려들지 못해요. 두 번째, 시선을 빼앗아라. 가방, 겉옷, 모자. 두 번째는 시선 분산입니다. 개는 움직이는 물체에 더 반응하죠. 가방, 겉옷, 모자, 심지어 신발이라도 앞이 아닌 옆으로 크게 던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갑자기 날아가는 물체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미 달려들어 물려고 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전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훈련사들은 말합니다. 옆으로 피하는 순간 오히려 물립니다. 왜냐면 개는 움직임의 틈을 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반대로 한 발 앞으로 전진해서 멈춰서기. 개는 달려오다 앞에서 꽉 버티는 존재를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멈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 만약 물어버렸다면 절대 벌리지 말기. 하지만 모든 상황이 예방되는 건 아니죠. 만약 이미 물렸다면 절대로 입을 억지로 벌리려 하지 마세요. 개는 더 강하게, 더 깊게 물게 됩니다. 훈련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목덜미 아래, 설미 부분을 잡고 반대 손으로 아랫배를 받쳐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턱에 힘이 빠지고 입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가 입을 벌리고 떨어진 순간 진짜 위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대부분의 반려견은 공격을 당한 직후 겁에 질려 무조건 멀리 도망가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이때 문제는 도망치다 도로로 뛰어들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려가서 2차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개가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공격적인 개들은 흥분이 가라앉기 전까지 다시 달려드는 경우가 매우 높아요. 특히 반려견을 안거나 도우려는 순간 그 움직임이 다시 자극이 돼 2차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견주의 2차 부상입니다. 떼어내고 나서 손팔을 다치거나 격렬하게 흥분한 개가 방향을 돌리면서 사람을 물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더 문제는 상처가 작아 보여도 침이 근육 깊숙이 들어가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감염이 갑자기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 물림은 겉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 상처가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이 이 경험을 트라우마로 기억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산책에서 갑자기 공격성, 공포성, 긴장 반응을 보이거나 낯선 개를 볼 때마다 몸을 떨고 주인을 피하는 행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개가 입을 떼고 떨어진 그 다음 3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2차 돌진 차단, 몸으로 방패 만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달려들었던 개와 나, 그리고 내 강아지 사이에 내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끌어안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정면을 막아주는 자세. 이게 2차 공격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반려견 도주 본능 제어, 고정 이동. 공격을 당한 반려견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대로 두면 2차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반려견을 가슴 쪽으로 단단히 안고 자리를 벗어나 안전지대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셋째, 상처 응급조치. 겉보다 속이 더 위험. 그리고 즉시 상처를 확인합니다. 피가 나면 압박으로 바로 지혈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세척하세요. 개침은 근육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겉 상처가 작아도 24시간 내 병원 방문은 필수입니다. 넷째, 공격견 방치 금지. 견주 기록 확보. 가능하다면 공격견 견주 이름, 연락처, 목줄 미착용 여부 등 기본 정보 확보도 중요합니다. 실제 보상치료 문제에서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반려견 트라우마 케어. 1에서 2주 안정 루틴. 반려견이 충격을 기억하지 않도록 며칠간은 짧고 조용한 산책, 낯선 개와의 접촉은 최소화, 그리고 집에서는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 복종 훈련으로 안정감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개 물림 사고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이 오늘보다 더 안전한 산책을 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반려견 키우기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